조선왕조실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요. 1457년 10월 24일 17살 소년의 목에 활줄이 감겼습니다. 그런데 실록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자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시신을 강물에 버리고 시신 수습하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한 게 과연 자살한 사람한테 하는 짓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567년 전 그날 밤 영월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단종. 이 이름 석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소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주받았어요. 1441년 단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가 숨을 거뒀습니다. 출산 직후 사망이에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 조선시대에 어린 왕이 즉위하면 외가 친척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단종은 그 방패막이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12살 때 아버지 문종마저 죽습니다. 겨우 2년 왕노릇하고 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소녀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핏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조선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12살짜리가요. 문종은 죽기 직전에 뭘 했을까요?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내 아들을 해치지 마라. 아버지가 죽어가면서까지 당부해야 할 만큼 이미 위험 신호가 켜져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김종서, 황보인이라는 원로 대신들에게도 아들을 맡겼어요. 이 사람들을 고명 대신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직접 지목해서 후계자를 보좌하라고 명한 최측근이죠. 이들은 실제로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근데 그 눈앞에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괴물이 한 명 있었어요. 왕의 숙부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 사람의 야망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예가 출중하고 정치 감각이 비범했어요. 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조정에서 수군거렸대요. 저 왕자, 눈빛이 심상치 않다고. 세종도 알았습니다. 근데 제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세종의 그 판단이 결국 손자를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세종이 죽고 문종까지 일찍 죽으면서 수양대군 앞에 걸림돌이 전부 사라졌어요. 1453년 10월 어느 날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신복 한 명에 권람을 데리고 대낮에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철퇴로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양도성 한복판에서 벌어진 백주대낮 암살이에요. 같은 날 황보인도 죽었고 반대파 대신들이 줄줄이 제거됐습니다. 이게 계유정난이에요. 단종이 그토록 의지하던 울타리가 단 하루 만에 전부 무너졌습니다. 12살 소년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수양대군이 영의정을 꿰차고 조정을 접수했고 단종은 그날부터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2년을 참았어요. 2년 동안 형식적으로나마 조카를 왕으로 두고 실권을 행사했죠. 그러다 1455년 본색을 드러냅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무장한 숙부가 앞에 서서 압박하는데 15살 소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종은 형식상 자발적으로 왕위를 넘기는 선유의 형식을 취했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비극으로 마무리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1456년 폭탄이 터졌어요. 성산문, 박팽년, 이계를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단종 복위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이들이 바로 사육신이에요. 작전은 이랬습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장에서 그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것. 근데 거사 직전에 배신자가 나왔어요. 전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성산문과 동료들은 체포됐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받았어요. 성산문은 팔다리가 찢기는 거열령을 당하면서도 세조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으리라고 불렀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죽음으로 완성한 저항이었죠. 세조는 이걸 빌미로 단종을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왕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한 거예요. 그리고 1457년 6월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내쫓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영월은 우연히 고른 장소가 아닙니다. 당시 영월은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오지 중의 오지였고 단종이 갇힌 청령포라는 곳은 완벽한 고립지였어요. 삼면이 강이고 뒤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배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한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세조의 의도는 노골적이었어요. 단종을 한양의 모든 정치 세력과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것이었죠. 단종은 이 외딴 땅에서 매일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한양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올랐던 언덕을 망향탑이라 불렀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탑. 유배 4개월 만에 또 사건이 터집니다.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운동을 벌이다 발각된 거예요. 금성대군이 누구냐? 세조의 친동생입니다. 친형제가 조카 편을 든 거예요. 세조는 이 순간 확신했을 겁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반란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아무리 깊은 산골에 처박아 놔도 소용없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바로 이때 세조가 최종 결단을 내립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에게 사약을 들려서 영월로 보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왕방연은 영월에 도착하고도 차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품원 뜰에 엎드려서 시간만 보냈어요. 같이 온 나장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해가 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왕방연이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단종이 나왔습니다.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요. 이미 폐위된 지 오래인데 왕의 복장을 입고 나온 거예요. 17살 소년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건 목숨이 아니라 위엄이었습니다.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세조실록은 이렇게 적었어요. 노산군이 금성대군과 장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매어 조라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이게 공식 기록이에요. 자살이고 장례도 제대로 치렀다는 거죠. 근데 이 기록은 두 군데가 완전히 거짓입니다. 첫째, 예로써 장사 지냈다고요? 실제로 단종의 시신은 장례는커녕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예요. 아무리 폐위된 왕이라도 시신을 강물에 던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왕족이 자살했으면 감시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자살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야사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왕방연이 사약을 바치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단종이 물었어요. 어찌 오셨소? 왕방연은 대답하지 못했고 시간만 흘러갔어요. 그때 한 하인이 나섰습니다. 이름이 복기예요. 이자가 뭐라고 했냐면 죄인이 어찌 이리 더디 죽는가? 그리고 활주를 가져왔습니다. 단종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당겼어요. 단종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승지를 부르려느냐?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게 남았어요. 복기가 단종의 목을 조른 그 즉시 눈, 코, 귀, 입 7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왕을 죽인 자에게 내린 하늘의 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단종의 죽음을 자살이 아니라 살해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리고 그 살해에 대해 하늘조차 분노했다고 믿었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왜 하필 활줄이었을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약을 거부하거나 먹고도 안 죽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중종 때 권신 이항은 사약을 무려 16사발이나 마시고도 안 죽어서 결국 목을 졸라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약을 가져갈 때 활줄도 같이 챙기는 게 관례였습니다. 사약 거부하면 강제로 목을 조르라는 거예요. 활줄을 미리 준비해 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처형이었다는 뜻입니다. 세조가 명령을 내렸고 금부도사가 집행한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에요. 현대 역사학계는 대부분 타살설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금성대군 보기보이가 발각된 직후라는 타이밍, 단종이 살아있는 한 끊이지 않는 반란의 명분, 그리고 무엇보다 조카를 놔둘 세조가 아니라는 점. 세조에게 단종은 살아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럼 왜 실록은 자살로 기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숙부가 17살 조카를 직접 죽였다는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니까요. 유교 사회에서 숙부가 조카를 죽이는 건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폐륜이에요. 자살로 처리하면 세조는 유배만 보낸 것이 되고 살인교사 혐의에서는 빠질 수 있었죠. 근데 후대 사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종 때 사관들이 세조실록의 이 대목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쥐와 여우 같은 무리들이 아첨하여 꾸민 거짓이라고 대놓고 깠어요. 조선시대 사관이 선대실록을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록을 쓴 사람들조차 실록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적인 파트가 시작됩니다. 단종이 죽은 직후 세조가 명령을 내렸어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삼족이 뭐냐? 본인, 부모, 자식까지 전부 죽인다는 겁니다. 온 집안을 씨를 말리겠다는 협박이에요. 이 한마디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17살 소년왕의 주검이 서강 물가에 내버려진 채 썩어가고 있었어요. 왕이었던 자의 시신이요.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 호장이 뭐냐면 지방행정의 말단 관리예요. 오늘날로 치면 면장쯤 되는 직책입니다. 양반도 아니고 권력도 없는 이름 없는 시골 관리가 왕명을 거스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삼족이 멸해질 걸 알면서요. 어몽도는 자기 어머니 관으로 준비해뒀던 널빤지를 가져와서 단종을 영습했고 아들 셋과 함께 한밤중에 시신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전설이 하나 나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눈이 허리까지 쌓여있고 땅은 꽁꽁 얼어서 시신을 묻을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몽도가 산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다가 달아났어요. 근데 노루가 앉았던 자리만 눈이 녹아서 맨 땅이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어몽도는 그 자리에 단종을 묻었고 이곳이 바로 현재의 장릉이에요. 장릉의 장자가 노루장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전설이 왜 중요하냐? 메시지가 있거든요. 인간 세상의 권력자는 왕의 시신을 버렸지만 자연은 왕을 품어주었다. 세조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단종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민중이 만들어낸 저항의 이야기입니다. 어몽도는 매장 후 가족과 함께 종적을 감췄어요. 세조의 추적을 피해 평생 숨어 살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어몽도의 먼 후손 중에 히말라야 8,000m 봉우리 16좌를 전부 오른 산악인 어몽길이 있습니다. 567년 전 조상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지고 산을 올랐고 후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올랐어요. 우연이라기엔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 귀신 이야기입니다. 단종이 죽은 후 영월에 무서운 소문이 퍼졌어요. 새로 부임하는 영월 군수마다 첫날 밤에 급사한다는 겁니다. 단종의 원혼이 관아에 나타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는데 군수들이 그 형상을 보고 놀라 심장이 멎었대요. 영월 부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씨가 말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공포를 깬 사람이 있어요. 중종 때 부사 박충원이에요. 이 사람은 부임 첫날 밤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의관을 갖추고 촛불을 켠 채 기다렸어요. 전설에 따르면 단종의 혼령이 나타났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 목에 걸린 활줄이 답답하니 풀어달라.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활줄이에요. 귀신 이야기 속에서도 단종은 자살한 게 아니라 목에 활줄이 걸려 죽은 겁니다. 이건 민속학적으로 봤을 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교살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박충원은 어몽도의 후손을 수소문해서 단종의 묘소를 찾아냈고 봉분을 정비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1516년이에요. 단종이 죽은 지 5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제사를 올린 겁니다. 당시 단종의 무덤 높이가 겨우 2자였대요. 주변에 일반 백성 무덤들이 비섞여 있었고요.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의 무덤이요. 단종이 완전히 복권된 건 1698년 숙종 때입니다. 죽은 지 241년 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세조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면 세조의 정통성에 금이 가잖아요. 아무도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숙종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환국 정치로 신하들을 번갈아 숙청하면서 왕권을 극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숙종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라는 가치의 절대화였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세조께서도 사륙신의 충성심을 가상히 여기셨다. 단종 보기가 세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왕실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포장한 거죠. 정치적 천재의 물타기예요. 노산군은 단종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초라한 무덤은 장능이라는 왕능으로 격상됐습니다. 그 뒤 정조가 한 발 번화갑니다. 장능의 배식단을 세워서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268명의 위패를 모셨어요. 한 사람의 왕을 위해 268명이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정조가 왜 이렇게 열성적이었을까요?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도세자예요. 할아버지 영조에게 귀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를 가진 정조에게 숙부에게 죽임당한 단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현재 영월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조선 왕릉은 전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데 장릉만 유일하게 강원도에 있습니다. 경국대전의 왕릉은 한양에서 100리 이내에 모셔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장릉은 그 규정을 어긴 유일한 왕릉이에요. 567년 전 어문도가 한밤중에 급하게 묻었던 바로 그 자리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된 겁니다. 매년 4월에는 영월에서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2007년부터는 단종 국장제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한 임금이 단종이에요. 5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영월 사람들이 그 장례를 대신 치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조실록은 자살이라고 적었지만 야사와 민간 전설과 후대 사관의 기록과 현대 역사학계의 분석까지 전부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17살 소녀는 숙부가 보낸 활줄에 목이 졸려 죽었고 그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다가 이름 없는 시골 관리에 목숨을 건 행동 덕분에 겨우 땅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세조는 왕좌를 지켰어요. 근데 그 정통성의 균열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왕실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세조가 아무리 기록을 조작해도 민중은 기억했어요. 어문도를 기억했고 노루전설을 만들었고 귀신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지켰습니다. 역사는 때로 승자가 쓰지만 진실은 결국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살아남습니다. 567년이 지난 오늘도 해마다 수십만 명이 영월을 찾아 그 소년왕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